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최준영의 라포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외로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마침 저희 책고집에서 지금 정기 강좌가 시작됐는데요. 책고집 정기 강좌 시즌 1의 첫 번째 강의를 김만권 교수가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 김만권 교수의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과 관련 지어서 얘기를 해보면, 지난번 제가 이 동영상에서 최준영의 라포TV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연거 후 대전에 사는 청년 노숙인 출신의 공무원 시험 합격자 경석 씨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죠. 제가 경석 군하고 같이 촬영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죠. 대전 지역에 제가 노숙인 시설에 인문학 강의를 하러 갔더니 요 근래 들어서 유독 청년 노숙인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 20대로 보이는 노숙인을 혹시 만나보신 적 있나요? 뜻밖에도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청년 노숙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0명 중 3.5명 정도가 이혼을 한다는 얘기를 통계를 통해서 얼핏 봤는데요. 그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순간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그래요. 당연히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 어느 날 자신들은 이유도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 혹은 아버지랑 헤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모 보고 싶은 엄마를 못 본다는 거, 또는 보고 싶은 아빠를 못 본다는 거, 거기서 오는 박탈감, 외로움, 이거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아닐까. 그 외로움이 깊어지다 보면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또 심지어는 이제 분열증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됐건 그 우울감을 해소하지 못한 청년들이, 또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결국은 뭐랄까요, 그 외로움,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와서 가출을 하고, 또는 약물이나 또는 술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자기 자아 실현도 있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을 부양해야 된다라든가 책임의식 같은 게 가족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이 해체돼 버린 아이들은 내가 왜 사는 건지, 또는 부모로부터 원망을 들었던 아이들,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꼬였어, 존재를 부정당한 아이들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결국 거리의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외로움의 습격을 쓴 김만권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세대가 바로 20대라고 합니다. 보통 60대 이상의 그 사람들이 나는 외롭다, 또는 늘 외롭진 않지만 있다고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한 15%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는 무려 20%가 넘게 나오는 통계를 보여주면서 강의를 했었어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는 건 이해하지만 20대가 왜 외롭겠어? 열심히 뛰어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어울리고 할 일도 많고 그럴 텐데. 그게 정상적인 생각일 거고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김만권 교수가 학자로서 연구를 통해서 풀어냅니다. 왜 20대들이 외로움을 느낄까? 20대가 왜 외로울까요? 풍요롭게 자랐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고, 또 고학력이고 공부 열심히 많이 해서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고, 그런 친구들이 왜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낄까요? 그거는 이제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김만권 교수는 설명합니다. 그 각각의 청년들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환경인데,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루저가 된 느낌, 이런 것들이 열패감으로 다가오고 결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원을 좀 따져보니까 김만권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사실 16세기 이전에는 영어에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없었답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셰익스피어고요. 셰익스피어가 작품에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론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고, 그 이후로 거의 사용되지 않던 외로움이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좋은 측면도 있었지만, 또 거기서 실업 문제, 거기에서 결국은 도태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외로움이라는 개념이 주요한 사람의 감정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들의 외로움 문제, 고립, 그다음에 은둔,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목표를 낮추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장을 만들어주면 될까요? 또 그런 장은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정부고 정치인데 지금 선거가 코앞에 있습니다만은 선거판에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또 거기에 나와서 각자 공약을 하고 주장하는 바들 각 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청년들의 이 외로움, 고립감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열패감에 빠져 있고 패배 의식에 젖어 있고 루저 의식에 젖어 있는 청년들에게도 분명히 돌파구가 있을 겁니다. 그 돌파구는 어마어마한 비용, 엄청난 예산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회복 탄력성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기할 만한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구제하고 청년 노숙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회 문화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청년 노숙인 문제 우리가 다 같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